자, 이제 총론 네 번째 출제 테마인 납세 의무 3단계의 핵심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테마가 사실은 총론에서는 단독 문제로 늘 자주 출제되는 그런 테마에서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세 분류 모두 꽤 단독으로 잘 나오십니다. 자, 그러면 이 납세 의무 3단계, 납세 의무가 생기고 정해지고 소멸되는 성립, 확정, 소멸 요 시기를 각각의 세목별로 과연 우리 수험생들이 구별해낼 수 있겠는가? 요게 이제 출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한권 886페이지 납세 의무 3단계 6번째 되겠죠? 자, 납세 의무 3단계 형광펜으로 출제하시고요. 자, 빨간 펜으로 성립, 확정, 소멸, 성립, 확정, 소멸 빨간 펜으로 딱딱딱 밑줄해 두시죠. 먼저. 자, 성립축이 보니까 성립하고 확정이 어떻게 되냐면 성립은 추상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확정은 구체적이다. 구체적으로 정해진다는 거. 그런 차이점이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취득, 보유, 양도, 시험, 범위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취득세 한번 볼까요? 성립식이. 그러니까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데, 취득 시 하는 때, 시나 때나 같은 거죠.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지금 이제 아니 순화해서 한글을 쓰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방향일 것 같아요. 그래서 과세 물건 취득 시 또는 과세 물건 취득하는 때, 그래서 취득 시에다 검정펜 밑줄. 등록면에서는 뭐예요? 등기 등록하는 때에다 검정펜 밑줄. 우리 등록본 등록면에서만 암기하면 될 것 같아요. 등기 등록하는 때. 그다음 재산세는 뭐예요? 과세 기준이 검정펜. 과세 기준이 결국 뭐 유효일입니다. 유효일 과세 기준에 종부세도 마찬가지로 과세 기준에. 그다음 소득세.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뭐예요? 과세기간 종료식. 그렇죠? 과세기간 종료식. 결국 뭐예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종료라는 끝나는 거니까 한글적으로 표현하면. 그래서 과세기간 종료식 검정펜 밑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예정식분 납부한 소득세의 경우는 뭐예요? 달의 말, 맨 끝에 달의 말이 검정펜 밑줄. 그 다음 오히려 본세가 있다면 부가세가 있었죠. 바늘이 있다면 실이 있죠. 그런 것처럼 본세, 부가세. 우리 부가세는 언제 납세 의무 성립하냐? 그러니까 본세 납세 의무 성립시에다 검정펜 밑줄자. 그래서 본세 납세 의무 성립하는 때, 자, 본세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시험에서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또는 조세 이런 표현을 씁니다. 본세라는 표현을. 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세 또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시. 그 다음 가산세는 뭐예요? 잠깐만요. 가산할 조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그 다음 수시로 부과하는 그런 조세는 어떻게 되냐? 잠깐만요. 수시 부가세가 발생하는 때. 그 다음 확정 시기를 한번 볼까요? 자, 보니까 확정 시기는 우리 신고시, 신고납부 세목이 그러겠죠? 취득세, 등록, 소득세 우리. 그래서 신고시에다 검정펜 밑줄자. 그에 반해서 부가시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재산세, 우리 종부세가 대표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부가시에다 검정펜 밑줄자. 부가시라는 표현 대신에 과세관청이 또는 과세권자가 세액을 결정하는 때 또는 결정시, 자, 결정하는 때도 검정펜을 밑줄자. 그러니까 좀 세법이 약간 좀 어려운 게 이게 좀 달리 쓰는 거죠. 어떤 사람은 조세, 어떤 사람은 세금, 어떤 사람은 세목 같은 말을 이렇게.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소멸 한번 보죠. 자, 소멸은 자, 첫 번째 실현에 의한 소멸은 납부 충당에다 검정펜 밑줄자. 그리고 미실은 잠깐만 제척기간 소멸시효 부과 취소, 제척기간 소멸시효 부과 취소. 항목이 4개 이상인 거 기억을 해둬야 되겠네요. 자, 소멸시효가 여기 소멸시효가 정지되는 사유, 요게 개정이 됐어요. 자, 요걸 이제 규정하고 있는 법이 국세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한번 쳐보실까요? 국세기본법. 자, 먼저 한번 띄워봅시다. 네. 오케이. 자, 거기에 우리 국세기본법 28조 3항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28조 3항. 자, 보면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진행되지 않는다.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1호부터 해서 5
5호까지 있었어요. 1호부터 5호까지. 분납기간, 유예기간, 처분, 체납 처분 유예기간, 소송 진행 기간 요까지 있었는데 6호가 새로 신설이 된다. 뭡니까?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 기간. 네. 그래서 우리 한권 887페이지 있죠? 그 밑에다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 해가지고 요거 6개 적어놓으시고요. 6호는 특히 몇 개월입니까? 6개월이죠. 숫자 6개월이죠. 이제 3개월 아니라는 거. 자, 그게 개정사항으로 하나 추가됐다라는 것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기초를 통해서 우리 또 납세 의무 3단계 핵심 간파해 볼까요? 자, 기출 402페이지. 와우, 14회 때부터 28회까지 거의 단골맨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1회 때 같은 경우 무려 2문제라 주죠. 2문제. 그래서 29회 때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테마가 되겠습니다. 주로 뭘 많이 물어봤습니까? 그렇죠. 성립 시기를 많이 물어봤죠. 그렇죠. 그럼 20회 때는 그렇습니다. 자, 성립, 확정, 소멸 이걸 종합해서 그래서 하나의 보기로 이번에 개정된 거 하나 있었잖아요. 추가되고 그렇죠. 6개월인데 3개월에서 슬쩍 소멸사유가 추가된다. 그러면 또 틀린 보기가 되겠죠. 눈을 좋게 하는데 그렇죠. 자, 대표 기출 문제는 403페이지, 기출 403페이지 4번 문제. 자, 성립시기 옳은 것을, 자, 기업권 소득세는 뭐예요? 소득을 지급할 때 과세기간 종료 시점 또는 과세기간이 끝났는데, 과세기간이 끝났는데, 이건 뭐 농특세는 뭐죠? 부가세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죠. 번세 납세 의무 성립시죠. 번세 납세 의무 성립시 또는 뭐예요? 번세 대신에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무 납세 의무 성립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리을번이 참 잘 표현했죠. 지방교육세, 부가세잖아요. 그래서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무, 즉 본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데, 자, 디귿번 재산세는 과세의 기준은 뭐예요? 6월 1일 맞고요. 그다음 미음 수시부가는 당연히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 미음 이게 옳은 답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납세 의무 3단계를 핵심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등록면에서는 등기 등록하는 때,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즉 6월 1일,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 즉 6월 1일,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부가세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무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수시부가 징수 조세는 수시부가 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이며, 납세 의무 확정 시기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재산세, 종부세는 과세의 관청이 결정하는 때이다. 자, 그러면 이제 총 마지막 테마인 조세, 동고도 하나의 채권이죠. 채권, 과세권자의 채권. 그래서 조세 채권하고 조세 채권이 아닌 채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죠. 요 둘의 관계를 또 이해할 줄 아는지 묻고자 합니다. 거기에 출제자의 포인트는 바로 우선순위. 경매가 때려졌을 경우에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 순서를 구별할 줄 아는지를 묻고자 하는 것이지요. 자, 한 권 889페이지 펴보겠습니다. 9번째 조세채권, 비조세채권 관계에다 빨간 펜으로 밑줄 하시고요. 밑에 표에서 두 번째 칸 우선 변제 순위에다 파란 펜 밑줄 짝. 자, 거기에서 일반 채권, 친구한테 빌려준 채권이 아무리 앞서도 저소채권보다는 뒤지죠. 즉, 늘 조세채권이 우선입니다. 그렇지만은 담보된 채권 있죠. 담보된 채권, 담보를 받는 채권, 받을 P자가 써서 피담보 채권의 경우는 당연히 먼저 돼 있으면은 조세채권보다 먼저 돼 있으면 뭐예요? 당연히 담보 채권이 우선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그 조세가 하필은 당했어. 즉 직접적으로 그 부동산에 해당되는 그런 조세인 경우에는 뭐예요? 담보 채권이 먼저 돼 있어도 그 당해세, 조세 채권이 우선한다는 것. 그 당해세가 뭐가 있느냐? 우리 국세에 보니까 상속세 중에서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죠. 소득세 아니죠. 종부세, 감독변 비출자. 그리고 지방세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세, 지방교육세, 자동차세 등이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면세 아니면서 종부세, 재산세, 검정표를 밑줄에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 담보채권 있죠. 피담보채권. 요게 또 개정이 됐어요. 즉 추가가 됐습니다. 이것도 국세기본법 35조 1항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국세기본법 35조 1항을 한번 보세요. 1항.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는 다른 그밖에 우선하에 징수하는 게 원칙이죠. 그렇죠. 다음 각부에 연하는 데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 무슨 채권? 피담보채권이죠. 그러하지 않으면서 1호부터 해서 쭉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그동안 없었던 거, 예전에는 그 소액 임차인 있죠. 우리 사업, 우리 보증금융이 일정의 금액 있잖아요. 일정의 보호해가지고 요거는 기존에 있었는데 우선 변제 그거는 없었거든요. 최우선 변제는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추가가 되거든요. 3호에 돼 있잖아요. 다음원을 하다는 법정기일 전에 그러니까 조세채권이 발생하기 전에 전세권, 질권, 저당권 설정 등기하거나 등록된 사실이나 요건 있었어요. 뒤에 거 주택임대차법 제3조 2의 2항, 상가건물임대차법 제5조 2항. 일단 대항요건뿐만 아니라 확정일자도 갖춰요. 대항요건 플러스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이렇게 증명되는 명할 때 이게 뭐예요? 결국 그렇죠. 우선 변제금을 말하는 거죠. 요게 신설이 추가가 됐다는 거. 이게 이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시 889페이지로 오셔가지고 그 표에서 밑에 필기체로 되어 있는 화살표에서 두 번째 보세요. 요거 경공매 시 배당순위 참고로 되어 있죠. 우선순위 앞서는 거 한 건 240페이지로 날라가죠. 240페이지. 맨 앞에 중개 실무 파트 240페이지, 240페이지 맨 밑에 네 번째 배당순위 나오죠. 거기에 네 번째가 당해세잖아요. 그래서 집행목적물에 부과되는 세금에 가지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나와야 돼요. 절대 취득세, 등록면세, 양도소세 아니라는 거, 그거는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기출을 통해서 또 한번 핵심을 간파해 볼까요? 407페이지입니다. 두 번 나왔네요. 두 번. 다 우선순위였고요. 대표 문제는 밑에 심화 문제 1번 한번 풀어보죠. 자, 체납된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채권담보 목적을 위해서 전에 된다. 피담보 채권인데 어떻게 됩니까? 우선하는 그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저당권이 그러니까 저당권이 담보된 그 채권이 피담보 채권이 되겠죠. 자, 전에 그 사실이 부동산 증명된 갑소유 토지의 공매 대금에 대하여 그 조세와 피담보 채권이 경하는 거죠. 그랬을 때는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하는 조세는 뭐예요? 당해세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런 것들이죠. 자, 그거 아닌 거 골라 말하면 취득세죠.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록면세는 아니에요. 종부세, 지역자원세, 재산세, 지방보세는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세채권, 비조세채권의 관계를 핵심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피담보 채권보다 나중에 발생된 조세채권이라 하더라도 그 조세가 당해세인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의 경우는 피담보 채권보다 조세채권이 우선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동산세 총론 파트의 중요 출제점의 핵심을 간파해 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강론에서 본격적으로 각 조세별로 핵심을 정리해